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팅스탁 황금별을 잡아라. 진에게 고은별입니다. 매일 저녁 10시 여러분들의 계절을 황금빛으로 물들어드릴 시간,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정리부터 먼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내만여의 날을 하루 앞두고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규제 우려로 인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급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혼조 양상을 보인 가운데 0.77%가량 하락한 3,162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의 하락폭은 더욱 깊었습니다. 1.6% 넘게 하락하면서 1,040선도 내주는 움직임이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약세 흐름 보였고요. 무려 1,000개의 종목이 넘게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2거래일 연속 개인이 나홀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200억 원가량 순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은 반면 2,229억 원, 기관은 1,80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세가 펼쳐졌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3,300억 원가량 홀로 담아냈고요. 외국인이 1,800억 원, 기관이 1,4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1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일 내만여의 날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오늘 장이 좀 크게 흔들리면서 선반영된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자세한 전략들 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박명수입니다. 지금 명절 앞두고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좀 시장이 좀 불확실성한 상황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제가 오늘 이렇게 출연했다 좀 말씀드리겠고, 원래 대박 친구 3부에서 이제 종목 상담과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좀 주를 이루었었는데, 이제 요 슈팅스탁에서는 종목 위주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소개시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종목들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좀 잡아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상당히 좀 어지럽고 불확실성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까지 또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좋은 정보와 좋은 종목,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첫 방송 때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3기가 또 이틀 만에 최고가 기준으로 11%의 수익률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은 또 어떠한 황금별을 갖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까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 나누긴 하겠지만요. 그래도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시간 외에도 암행어사 전문가님을 별도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주소가 뜨게 되는데요. 그 홈페이지를 뚝 누르시게 되면 슈팅스탁이 딱 보입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시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딱 등장을 하고요. 그 아래에 노란 바가 보이실 겁니다. 그 노란 바를 클릭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11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셨다면 무료 공개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좌를 황금빛으로 물들여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조금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코너 또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별별 이슈입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이 경기 회복 하방 압력 우려로 인해서 지방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소식인데요. 파이낸셜 뉴스 기사이고요. 중국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 등을 통해서 경기 위축을 상쇄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서 기초 통화가 크게 부족한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민은행이 이에 대해서 연내 심각한 통화량 부족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를 가장 빠르게 극복을 하면서 1분기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하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전염병 재확산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경기 위축, 경고 등이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8월 부진한 고용 지표를 발표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금 불거진 미국. 이 양 두 대국 사이에서 우리의 증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에는 수소가 답. 연합뉴스TV의 기사입니다. 오늘 국내 대기업 10곳이 참여한 수소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합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대형 선박과 열차 그리고 건물 등에 활용하는 기술을 공유해서 수소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동양피스톤은 상한가를 기록한 채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의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납품하는 에코플라스틱 역시나 가격 제한 폭으로 장을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갈 길은 아직 멀어 보이는 수소시장.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마지막 별별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약 10개월 만에 우리나라에 방문합니다. 뉴스원 코리아의 기사인데요. 왕이 부장이 한국을 비롯해서 4개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인데요. 1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왕 부장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한중 외교회담은 5개월 만에 성사되게 됩니다. 오늘 대표적인 화장품주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시장 내 경쟁력 악화 우려로 1월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중국의 엔터 산업 규제로 인해서 국내 엔터주들 금일 주르륵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국내 중국 소비주를 다시금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별별 이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별별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경제 성장의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에 지방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가속화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를 좀 가장 빠르게 극복했던 국가 아닙니까? 이러한 중국의 PMI 지수가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미국도 지금 8월에 또 고용 쇼크가 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 증시에도 당연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맞아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GDP 대비해서 수출이 80%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G2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 영향이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미국이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이냐 안 좋아지는 흐름이냐 또는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이냐 안 좋아지는 흐름이냐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왜 증시가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듣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중국 때문에 뭐 하락을 했다 또는 미국의 뭐 고용지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것이 우리나라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뭐 빠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시장 하락은 중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가 후퇴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신흥국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죠. 신흥국 장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겨버리면 뭐가 급등을 하느냐?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게 됩니다.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원화가치 하락으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차손원에 대한 그런 우려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환율의 추세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드는데 환율 자체가 저는 요 1155원짜리를 한번 때리고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되돌림 흐름으로 봐서는 1170원 자리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결국에 외국인들도 당연히 조금 더 매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호재보다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드린 미국에 대한 미국의 경기 불확실성,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그다음 중국도 경기 불확실성, 경기 둔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명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우리나라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규제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증시 하락에 대한 좀 우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또 더 봐야 될 것이, 지금 유로존에 인플레이션 압박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ECB 통화 정책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해 깨우치고 현명한 자는 역사를 통해 깨우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십시오. 자, 작년 8월, 9월, 10월, 11월 달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입니다. 작년 사례를 보시면 작년에도 8월 중순부터 해서 크게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요. 그리고 크게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고 상승합니다. 사실 작년 8, 9, 10, 10월, 11월 달의 흐름과 지금 8, 9, 10, 11월 달의 이 시장의 속성은 딱히 변한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계속 박스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빠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뭐 종목들 다 팔고 현금화해야 되냐? 그러면 아니죠. 항상 강조드리지만 그 시장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이럴 때 정책주, 정치 테마주들이 상당히 잘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면 분명히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시장의 속성을 보시더라도 뭐 1,000개, 2,000개 종목들이 한꺼번에 일제히 3%, 4%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요. 소수의 10개에서 20개 종목들이 20%, 30%, 많게는 7, 80%까지 쏘는 그런 시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오래 기다려서 수익을 내는 그런 장세보다는 좀 단기간에 빠르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릴 때 항상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내기 원하는 우리 트레이더 시청자분들께서는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속성에 맞는 그런 종목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연출되면 결국 정책주다. 이 부분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뭐 종목의 선별적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별별 이슈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핫한 이야기입니다. 탄소 중립과 수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최근 글로벌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리백이다, 넷제로다 이러한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로 많이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결국에는 출범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수소 관련주들 오늘 좀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일시적인 상승일까요? 추세적으로 계속 오르는 걸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수소라는 단어보다도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어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특히 이번 연도 여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독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상기후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중국에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 뭐 몇천 명이나 사망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저기 미국에서는 뭐 폭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야 뭐 추운 나라인데 거기서도 폭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탄소 중립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이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재료는 바로 글로벌 이벤트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월요일에도 나와가지고 글로벌 이벤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이벤트는 한 번 상승하면 거의 뭐 100% 이상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지금 수소 관련주 앞으로 좋은 흐름 나올까? 저는 당연히 뭐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좋은 흐름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리자면 이 수소 관련된 이 기술 자체가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제품 수명 주기론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 부분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도 결국에 태어나면 일정 사이클을 거치고 사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품 같은 경우에도 출시가 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요 사이클을 거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옛날에 뭐 CD 플레이어 기억나십니까 혹시? 뭐 CD 플레이어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새는 핸드폰으로 음악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이마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뭐 테이프 넣어가지고 많이 들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제품 자체가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수소 기술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고 제품 수명 주기론상 잡아야 되는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도입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성숙기나 쇠퇴기에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서 시간을 투자한다. 그러면 당연히 손실 날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이 하락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도입기 위치에 있는 그런 산업과 제품군들에 투자를 하면 좋은 흐름이 나온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 수소 이슈가 어차피 미래지향적인 기술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대선 후보 중 누군가는 또는 전부 다 이 수소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또 상당히 강력하게 어필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정책주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면요. 10개 사라고 했잖아요. 뭐 SK, 뭐 현대, 뭐 굴지의 대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부분에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 항상 눈여겨보셔야 되고 함께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야 돼요. 이미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전 세계 부자들이 다 수소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뭐 개인들 혼자서만 다른 데 투자하면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어떠한 이 상승세가 나오는지 제가 한번 종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기억나실 거예요. 불과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안 썼죠.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을 쓰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플렉스가 애플에 FPCB를 납품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6,800%가 상승합니다. 6,800, 680%가 아니라요. 6,800%가 상승해요. 자,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한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면서 6,800% 상승합니다. 그래서 수소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은 도입기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상용화가 된다면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이 또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그리고 KMW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KMW도 보시면요. 5G가 도입기에서 지금 이제 성장기로 넘어가고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점에서부터 2,500%가 상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에 위치해 있고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 정책주로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30% 40% 올라갔다고 해서 고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정말 1000% 이상의 수익도 한번 도모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도입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별별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15일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과 중국의 순회가 만날 때는요. 관련주들이 꼭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화장품주도 좀 슈팅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네. 특히나 좀 최근에는 그 엔터주들 네네. 네, 그 규제가 있다라면서 급락을 했는데 네. 좀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상승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단기간에 반짝 상승할 수 있어도 뭐 극적인 반등까지는 제가 볼 때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도 방문 안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부장이 시진핑 주석이 방문할 때도 안 움직였는데 과연 왕이 부장이 방문한다 해서 중국 소비주들이 크게 움직일까? 저는 전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아까 시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 정책주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작년 8월, 9월, 10월, 11월 달. 자,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렇게 시장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냐? 정책주들이 다 상승했어요. 정책주, 정치 테마주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소비주 아무리 재료가 크다고 한들 시진핑 주석이 와서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소비주들은 계속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 들고요.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주를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이제 강조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시장은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중심은 정책주다. 이 부분 제가 강력하게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눈이 중국 소비주들보다는 정책주에 쏠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슈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는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 전에 별별 이슈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별 종목들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에 주목을 받았을까요? 5가지 종목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DSR인데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의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홍 의원이 야권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홍하종 DSR 사장이 홍 의원과 같은 남양홍 시 34대 손이라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상한가 기록하면서 10,000원도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입니다. 사마 알루미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발생한 쿠데타의 여파로 인해서 알루미늄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송네오텍인데요. 이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한송네오텍이 코로나19로 엮였습니다. 한송네오텍이 투자한 모든바이오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19 치료제가 나파모스타트 대비 2배 이상의 사말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7%대로 마감을 했네요.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양피스톤인데요.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수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죠. 이로 인해 수소 관련주들이 오늘 들썩였는데요. 동양피스톤은 7월 현대차와 수소 전기차, 연료전자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주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개장 단 30분 만에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별 종목입니다. RT캐스트인데요. 이 차지인이 서울시 충전기 설치 사업 보조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차지인의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은 건데 장중에는 20%가 넘는 급등 흐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 있는 종목들 5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약세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 중에서 오늘 DSR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관련된 종목인데 같은 성을 사용해서 네. 관련주로 엮였어요. 네, 그렇죠. 대표적인 인맥주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대표적인 인맥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왜 DSR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이슈로 상승했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남양 홍씨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승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이제 대선 인맥주와 정책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통점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공통점이 있었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물론 DSR 대표가 남양홍 씨 34대 사실이 부각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이 유통 물량 그리고 대주주 비중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최근에 제가 크게 상승했던 이 종목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DSR 오늘자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과거에 좀 이제 상승했던 종목인 애니능률. 이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테마주로서 이 대표가 파평 윤씨라는 이유로 이렇게 상승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주주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네, 같은 뭐 얼마나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 파평 뉴스 많겠지만 하지만 대주주 비율이 높아야 그래야 이제 큰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공통점을 제가 이제 발견했거든요. 이 종목은 자 저점 대비해서 무려 800%가 상승했습니다.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대주주 비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의 뭐 34%, 이거는 A 플러스 S이고요. 자, 애니능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 48%. 그러니까 대주주가 일단 50% 정도 물량을 쥐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로 부과이 되니까 이렇게 8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신건설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된 테마주였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안동입니다. 안동에 위치한 동신건설이라는 회사가 무려 저점 대비 몇 프로 상승했냐면 1000% 상승했어요. 자, 동신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신건설이 저점 대비해서 이 테마 이슈로 1000%가 상승했어요.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죠. 자, 이런 부분도 대주주가 물량을 거의 뭐 70% 정도 확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만큼 대주주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통 물량이 적다라는 얘기겠죠. 즉,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이 종목은 이런 테마주들은 이 유통 물량이 적어야 크게 올라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최근에 상승했던 경남스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물량을 거의 뭐 50%에 가까이 쥐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리고 유통 주식 수가 52%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경남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몇백 프로 올라갔냐면 지금 가볍게 한 20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된다? 대주주 물량이 얼마나 높은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적정 수준은 일단 대주주 물량 50% 이상이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뭐 경남스틸도 그렇고 동신건설도 그렇고요, 애니능률도 그렇고 지금 현재 DSR도 그렇고 기업의 실적 자체가 다 양호하거든요. 이 종목들 중에서 적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받쳐야 되고 그리고 재료도 받쳐야 되고 대주주 유통 물량도 많아야 그래야 정말 크게 상승하는 부분, 이렇게 상한가까지 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윤 씨가 뭐 대표하고 있네, 아니면 뭐 홍 씨가 대표하고 있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이런 간접적인 그런 공통점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적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기업의 실적에 받쳐주는 유통 물량수가 적은 종목을 좀 눈여겨봐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역시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동양 피스톤, 국내 1위 피스톤 업체이잖아요. 네. 10,000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뭐 상한가 갔기 때문에 또 네.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가 들고 있는 물량이 좀 많습니다. 품절주인가요? 네, 품절주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대주주가 물량을 좀 쥐고 있는 그런 흐름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이제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을 볼 때 저는 이제 이 국내 유일 세계 최초 이런 부분을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오늘 이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유일의 자동차 피스톤 제조업체라는 점 이 부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차의 이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죠.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종목의 상승률이 크기 위해서는 꼭 글로벌 대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차의 수소차 전지를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 동양 피스톤의 사회이사가 아마 그 남양 홍씨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과 함께 좀 이제 엮여가지고 복합 이슈로 좀 상승이 나온 그런 종목인데, 근데 보면 상당히 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또한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1,500개, 2,000개 종목들이 2%, 33%씩 찔끔 올라간 장세가 아니라요. 20개, 30개 소수의 종목들이 20%, 30%씩 쫙쫙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많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꼭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이고요. 유통 물량수가 좀 적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홍 의원 관련주를 찾기가 여념이 없으신데 다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화제별 종목들을 중간 점검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종목들 제가 쏙쏙들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안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첫 만남에 말씀해 주셨던 3개인데 이틀 만에 두 자릿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6,940원, 11.58%를 기록을 했는데 와, 목표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와, 정말 목표가까지 그대로 가져가면 될까요?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3기라는 종목을 통해서 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다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애플카와 관련된 그런 이슈고, 글로벌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한 100% 정도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3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0% 정도밖에 변동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방으로 30%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자리를 봤을 때도 양봉이 그리고 나서 음봉이 몸통 안에 들어오고 나서 상승한 그런 흐름이거든요. 한번 제가 기술적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명한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깨우치는 법입니다. 자, 장대 양봉이 하나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 몸통 안으로, 장대양봉 몸통 안으로 그런 음봉이 하나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래량 없는 음봉이죠. 자, 이러고 나서 바로 상승, 급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이게 바로 시장의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양봉이 뜨고, 그 다음에 이 양봉이 몸통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자리에서 잡으면 급등 나온다.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대부분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해드렸던 신성 델타테크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어디 자리에서 추천드렸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자, 장대 양봉 하나 그려지죠?
그다음 이 장대 양봉 몸통 안으로 음봉이 들어오죠. 자,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음봉이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음봉이 들어오고 나서 또 급등하잖아요. 자, 단기 급등주들은 요즘에 장대 양봉을 동반한 흐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음봉이 몸통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글로벌 이벤트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패턴,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이 음봉이 몸통 안으로 들어오는 요 패턴을 꼭 눈에 익히시라는 의미에서 이 3기라는 종목 AS 좀 이제 해드릴 것이고, 자, 그리고 3기 목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변동성이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카 이슈가 아직 재료가 소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리실 분들은 조금 더 욕심 부리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고요. 차트상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스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지난달 23일 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고가가 6,060원이고요. 3.95%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좀 증시 하락의 여파로 좀 하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DSC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회사가 바로 SM랩이라는 회사거든요. 이 SM랩이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양극자를 개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료가 돼가지고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강한 흐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거래량 없이 또 우상향해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 자체가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목표가까지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과대낙폭 대비해서 여기서 쌍바닥 그림을 그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심리보다는 매수 심리가 더 우위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 잘 눈여보셔야 되고, 그리고 복합재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투자한 회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창투사 종목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일자리 관련된 종목으로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대선 후보들 중에서 누군가 아니면 전부 다 이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발언들을 하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복합 모멘텀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보시고 잘 들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좀 AS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홈센터 홀딩스. 지난달 24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고가 기준으로 75.70%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2,490원. 저희가 처음 만난 날 전 기억을 합니다. 네. 40 몇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다 이틀 만에 70%가 넘게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제가 정말 자신 있었던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도 아까 보여드렸던 DSR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애니능률이라든지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그런 종목과 비슷합니다. 일단 유통 물량이 적어요.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정책주였는데 홍준표 후보의 주요 정책인 대구 경북 신공항 관련된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시면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냐면 거의 한 10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아쉬워요. 정말 이 바닥에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이 바닥에서 추천을 못 드려가지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이 정책주로 싹 다 몰리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주 바닥에서 잡으면 정말 빠르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크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널리고 널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이 정책주 중에서 부동산,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저출산 요 세 개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돼요. 근데 보니까
지금 범양건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이슈로 저점 대비해서 지금 200% 넘게 상승했어요. 단기간에.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 위즈코프 벌써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냐면 벌써 400%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관련주 상승했냐? 저출산 관련주 아직도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제2의 홈센터 홀딩스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저는 저출산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 들고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진행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지금 가장 바닥에 있는 저출산 관련 대장주, 정책 대장주 한 종목을 공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끝나고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이 바닥권, 홈센터 홀딩스 이 바닥에서 잡았으면 100%잖아요. 이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이 저출산 관련주 공개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확보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11시부터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참여 방법이 정말 간단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계좌를 좀 황금빛으로 물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슈팅스탁 이렇게 4글자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홈페이지가 뜨실 겁니다. 슈팅스탁 4글자가 보이실 텐데 스크롤로 쭉 내리시면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뜨고요. 그 아래 하단바를 클릭하시면 11시부터 또 무료 방송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참여 방법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는 전문가의 황금별 잡아라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AS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공개하는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이 공개될지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떠한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당연히 정책주로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정책 분야는 부동산,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저출산, 저 요 세 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다 공약으로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크게 몰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제시해드릴 종목은 바로 IB 김영이라는 종목입니다. 왜 IB 김영이라는 종목이 뭐 들고 왔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일자리 관련주거든요. 왜 일자리 관련된 이슈냐면 이 회사가 지분을 90% 취득한 파인트리 컴퍼니라는 회사가 이게 창업을 하는데 도와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IB 김영을 좀 이제 상승시켰고, 과거에 또 일자리 관련된 이슈로서 크게 상승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주로 수급이 몰리는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수소, 그다음에 탄소 중립, 요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정책주거든요. 그런 종목도 계속 상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자리에서도 분명히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흐름을 보면 지금 21선과 61선 대비해서 이 쌍바닥을 그리는 모습이 나오죠. 5일 이동평균선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확산이 됐을 때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이렇게 수렴을 했을 때는 이 매수 심리가 몰리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곡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둘 중 하나인 자리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책적 강세 시장 속성상 아마 크게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단기간에 빠르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양봉이 뜨고 지금 시간에 살짝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봉이 나올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략을 분할 매수로서 좀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겠고, 정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더라도 시장보다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음봉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잘 해보시라 이렇게 강조드리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
자, 6,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요 4,000원짜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IB 김영입니다. 일자리 정책주로 그 메리트를 뽑아주셨고요.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기억해 주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황금별을 잡아라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을 황금 수익으로 안내해주는 길잡이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고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잠시 후 11시부터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IB 김영 차트를 보니까 조금 고점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혹시 무료 방송에서 좀 공개를 또 할 예정인가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그렇죠, IB 기면 좀 고점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점에 있는 정책주 그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종목은 부동산 아니면 저출산 아니면 일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 제가 정책주가 얼마나 강한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2,000% 이상, 3,000%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산업이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개월 만에 800% 정도 상승했는데 대북 정책주로서 이렇게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대아TI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6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만큼 정부 정책주 바닥에서 잘 잡으면 거의 뭐 500%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정책주 꼭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그 종목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겁니다. 저출산 관련주고요. 과거 저출산 관련된 이슈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 대비 1년 만에 1000% 정도 상승했거든요. 이번에 대선 후보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저출산과 관련된 공약을 내면 저출산 관련주 못해도 200%, 300%, 많게는 500%까지 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 한 종목 제가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 한번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슈팅스탁 4글자를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슈팅스탁 4글자가 보이시면 아래로 쭉 내려가실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잘생긴 얼굴이 보이는데요. 그 아래 노란 색깔 바가 보이시죠? 방송 보기를 탁 누르시면은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함께 하시면서 정말 매력적인 정책주 쏙쏙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좀 검색하는 게 어렵고 좀 번거롭다 하신 분들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대시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좀 간편한 방법도 있으니까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황금별을 잡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알찬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내일은 내 마녀의 날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걱정 그만 놓으시고요. 오늘도 푹 잠자시길 바랍니다. 매일이 기대되는 하루를 보내시고 싶으시다면 매일 밤 평일 저녁 10시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